SK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81% 넘게 오른 달에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넉 달을 통틀어 가장 강하게 팔았던 달이었습니다. 혹시 외국인이 대량으로 팔았다는 기사 보고 덜컥 거푸터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작 주가가 34% 넘게 무너진 달에는 외국인 매도가 오히려 넉 달 중 가장 약했습니다.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정도는 오르던 달과 떨어지던 달이 거의 비슷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 저도 처음 데이터를 열었을 때 똑같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헤드라인만 믿는 대신 넉 달치 거래원 데이터를 전부 뜯어보고 진짜 주가를 움직인 게 뭐였는지 직접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외국인 매도라는 뉴스 한 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이 진짜 변수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거래원이라는 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증권사 창구를 통해 어떤 계좌가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5월과 6월, 7월, 그리고 8월 첫째 주까지 넉 달치를 전부 받아서 49개 창구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받아보니 매수량 합계와 매도량 합계가 정확히 일치했고 49개 창구가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특정 창구만 뽑아놓은 부분 자료가 아니라 완전히 닫힌 데이터라는 뜻이라 창구별 비중을 계산해도 믿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펼쳐놓고 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5월과 6월, 7월은 한 달치인데 8월은 딱 5일치였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순 매수량 숫자만 놓고 비교하신다면 8월은 무조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다른데 물량으로만 비교하면 8월 수급이 실제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매수 강도입니다. 해당 기간 순매수량을 그 기간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간이 길든 짧든 그 기간 거래량의 몇 %를 이 창구가 한쪽으로 밀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간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집중도입니다. 특정 창구의 매도가 그 기간 전체 매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매도 물량이 여러 창구에 흩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한 곳에 쏠려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들고 넉 달치 데이터를 전부 다시 정리하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안 보이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숫자로 정리하고 나서야 저도 제가 알고 있던 통념과 실제 데이터가 얼마나 다른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종가는 5월 235만원, 6월 264만원, 7월 172만원, 그리고 8월 첫째 주는 147만원 선이었습니다. 등락률로 보면 5월 81.6% 상승, 6월 12.3% 상승, 7월 34.9% 하락, 8월 첫째 주 14.7% 하락이었습니다. 구간별 총 거래량도 함께 봐두시면 좋습니다. 5월 1억 9천만 주, 6월 2억 600만 주, 7월 2억 5천만 주, 그리고 8월 첫째 주는 4,4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7월에 거래량도 가장 많았다는 점은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방식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어떤 종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원래도 뉴스 하나에 등락이 크게 갈리는 종목이라 이런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네 구간을 기준으로 창구별 움직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계 창구부터 보겠습니다. 모간서울과 골드만과 JP모간을 비롯한 13개 외국계 창구를 하나로 묶어서 순매수 강도를 계산해보니 5월 마이너스 3.8%, 6월 마이너스 3.8%, 7월 마이너스 1.3%, 8월 마이너스 3.5%였습니다. 네 구간이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외국계는 오르든 내리든 그냥 늘 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오르던 5월과 6월에 판 물량이 내리던 7월과 8월에 판 물량보다 3배 넘게 많았습니다. 외국계 매도 자체는 거의 상수에 가까웠고 주가 방향을 설명하는 변수가 되진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0일 나스닥의 ADR이 새로 상장되면서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쪽에서 사는 식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 진짜 승부처는 대체 어디서 갈렸을까요? 저는 각 구간에서 순매수 1위 창구와 순매도 1위 창구의 강도를 서로 맞대어 봤습니다. 5월에는 미래에셋증권이 1.32%로 모간서울의 마이너스 1.23%를 눌렀고 주가는 81.6% 올랐습니다. 6월에는 삼성증권이 JP모간을 근소하게 앞섰고 주가는 12.3% 올랐습니다. 반대로 7월에는 한국증권이 그달 최대 매수 창구였는데도 골드만의 매도 강도를 넘어서지 못했고 주가는 34.9%나 밀렸습니다. 8월 첫째 주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NH투자증권과 JP모간의 격차가 넉 달 중 가장 컸고 주가는 딱 한 주 만에 14.7% 내렸습니다.
네 구간 모두 이 힘 대결의 방향과 주가 방향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물론 이 관계가 앞으로도 항상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표본이 딱 4구간뿐이고 기간도 석 달 남짓이라 규칙이라고 부르기엔 근거가 얇습니다. 지금은 지난 넉 달은 이런 모양이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번엔 집중도로 다시 볼게요. 오르던 5월과 6월에는 매도 1위 창구의 비중이 21%와 23% 정도였습니다. 매도 물량이 여러 창구에 나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7월에는 골드만 한 곳이 전체 매도의 42.1%를 차지했고 8월 첫째 주에는 JP모간이 37.4%를 가져갔습니다. 매도가 한 창구로 응축될수록 낙폭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다만 매수 쪽은 정반대였습니다. 7월 한국증권은 전체 순매수의 28.8%를 혼자 담당했는데도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한 창구가 대량으로 사들인다고 해서 하단이 받쳐지는 건 아니고 매수 물량의 크기보다 매도 압력의 응축 정도가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특정 증권사가 사면 오른다는 식으로 보면 되지 않냐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데이터를 보면 그 단순한 도식은 지지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넉 달 내내 순매수만 하거나 순매도만 한 창구도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토스증권과 NH투자증권은 넉 달 내내 계속 순매수였고 모간서울과 UBS는 넉 달 내내 계속 순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구는 오르든 내리든 행동이 똑같아서 오히려 정보량이 거의 없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강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봐야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5월 순매수 강도가 1.3%였다가 7월에는 0.2%까지 낮아졌습니다. 방향은 그대로 매수였지만 강도는 눈에 띄게 식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창구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과 토스증권과 카카오베이증권을 묶은 순매수 강도는 5월 2.9%, 6월 1.4%, 7월 0.4%, 8월 첫째 주 2.9%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강도를 기록한 5월과 8월의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5월은 81% 넘게 올랐고 8월 첫째 주는 14% 넘게 내렸습니다. 개인 창구가 강하게 순매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상승도 하락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 비중이 큰 상위 창구만 따로 놓고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향이 꾸준히 맞았던 창구는 신한증권과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정도였고 반대로 KB증권과 JP모간과 골드만은 방향이 자주 어긋났습니다. 다만 신한증권은 거래량 자체가 크지 않은 창구라서 방향이 잘 맞았다고 해서 영향력까지 크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어느 창구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힘 대결과 집중도를 항상 함께 봐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숫자 하나만 뚝 떼어서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넉 달치를 통으로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관심 종목을 검색하고 그 기간을 최근 한 달로 맞춘 다음 자료를 받으신 뒤 세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매도 1위 창구의 비중이 30%를 넘는지 봅니다. 둘째, 매수 1위 창구의 강도가 매도 1위 창구의 강도보다 센지 비교합니다. 셋째, 늘 사기만 하던 창구가 있다면 그 강도가 눈에 띄게 꺾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다면 매도가 한 곳에 쏠려 있다는 신호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창구에 고르게 흩어져 있다면 특정 세력의 매도라기보다 시장 전체의 자연스러운 물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창구별 순매수량만 따로 정렬해도 5분이면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오늘 영상에서 다룬 SK하이닉스 자료로 먼저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숫자가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도 확인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방법이 안 통하는 상황을 함께 알아두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나 차익 거래처럼 방향성 없는 물량도 이 데이터에는 그대로 순매수와 순매도로 잡힙니다. 게다가 창구는 주문이 들어온 통로일 뿐이지 실제 매매 주체가 아니라서 창구 이름만 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외국계 창구로 들어온 주문이 사실은 국내 자금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국내 대형 창구 안에 외국계 자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분석도 반도체 업황이 크게 출렁이던 딱 석 달 남짓만 다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온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표본이 4구간뿐이라는 한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만 보고 매수나 매도를 곧바로 결정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재무제표나 업황 같은 다른 지표와 함께 봐야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 한 줄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스스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5분 안에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지금 들고 계신 종목 하나를 골라서 최근 한 달 거래원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도 매도 1위 창구의 비중 딱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막상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도 함께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추고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주가 방향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갈림길은 매수 1위와 매도 1위의 창구 힘 대결이었고 매도가 한 곳으로 쏠렸는지가 낙폭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미래를 맞히는 예측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표로만 쓰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개미님들이 이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믿어온 통념 하나가 깨지는 걸 직접 확인했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